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에 원칙적으로 동참하기로 동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명합니다. 중국이 최첨단 노드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장비적인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세계 제5대 반도체 장비 회사 중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램 리서치, 그리고 KLM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을 보유하고 있죠. 네덜란드는 세계 2위 반도체 장비 회사이자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EUV 노광 장비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ASML의 보유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탑5를 빼면 거의 다 잔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장비 회사 탑5 모두가 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원칙적으로 동의함에 따라서 중국은 최첨단 노드 반도체 생산을 도모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루트가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최첨단 노드의 생산을 위해선 ASML의 EUV 노광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이번 규제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산업은 일정 수준에서 정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14나노 이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규제 공조망을 구축했습니다. 14나노는 현재 SMIC의 최선단 공정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기존 DUV 멀티 패터닝을 통해서 7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후 SMIC 7나노에 대한 고객 확보 소식이 추가로 들려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7나노가 SMIC의 주력 공정이라기보다는 기술을 과시하는 용도의 노드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야, 너희들이 규제해도 우리는 7나노 첨단 반도체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어찌되었든 SMIC에서 실제 양산이 이루어지는 최첨단 노드는 14나노라고 보는 편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가 본격화가 된다면 SMIC가 자사 첨단 노드인 14나노의 생산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중국 내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생산 거점을 대만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김을 통해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루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최종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로부터 차근차근 더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과 대만에 의존되어 있는 이 반도체 제조 루트를 미국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는 데는 거의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미국, 일본, 네덜란드 공조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이 과연 한국에 도움이 되는 법이냐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드렸던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 물량의 40%가 중국 시안 공장에서 생산이 됩니다. 또한 하이닉스 D램 생산량의 50%가량이 중국 우시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한국 반도체 제조는 이렇게 중국 시장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 시장의 파이가 제일 크다 보니까 직접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죠. 한때는 이것이 한국 반도체의 강점으로 부각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이 바로 옆나라라는 점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물량의 60%를 빨아들이고 있는 나라고요. 석유보다 더 많은 반도체를 수입하는 나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최대 수요처예요. 하지만 미국의 중국 반도체 때리기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시장은 한국에게 계륵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도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임에는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중국 시장이 게르기를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버리자니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정말로 맛깔난 시장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품고 가자니 미국 제재의 직격탄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데에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이 한국에게는 게르기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 제조는 엄청난 기술적 수준을 요하는 기술 산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제조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인 동시에 장치 산업이에요. 이번 제재를 통해 중국은 자국 반도체 제조 산업 육성에 꽤나 아픈 한 방을 맞을 거예요.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첨단 노드의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받지 못하게 될 테니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은 구세대 공정에 머무르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미국과의 첨단 기술 격차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중국 규제가 중국 기업으로 한정되면 그나마 우리 상황에서는 굉장히 베스트한 상황일 텐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국이 중국에 너무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전체 생산량에서 거의 절반에 이르는 물량을 중국에서 생산할 정도로 중국 시장에 대한 한국 반도체 생산 의존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반도체 제조 산업은 클러스터형 산업이에요.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그 안에 설계, 장비, 테스트, 패키징 등 여러 반도체 제조 공정의 단위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는 산업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약이 되어 있어야 서로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데에 용이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TSMC의 장중모우 회장이 TSMC의 미국 투자를 반대하는 이유 또한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TSMC 반도체 공장만 미국에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를 구축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비효율이 생성이 되고요. 게다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미국의 인건비까지 합쳐지면 TSMC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장중모우의 논리이죠. 그런데 반대로 중국의 상당히 수의 클러스터를 구축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규제가 장기화가 될 경우 장비를 제때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함은 물론 클러스터 자체가 도태되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제조 역량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의 중국 투자가 계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유럽에 또 다른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심도 깊게 논의해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굉장히 사활을 건 투자예요. 물론 앞으로 첨단 반도체 수요가 살아나고 유럽에 있는 여러 자동차 업체들의 수요가 살아나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한다면 유럽 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투자와 유사한 관점에서 유럽 진출을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제조 클러스터가 조성된 곳에 공장이 들어간다라기보다는 거의 불모지에 가까운 곳에 들어가서 모든 인프라, 클러스터, 그리고 공장 조성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안 들어가니만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비용 지불이 확정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유럽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더라도 업체에서 지불해야 될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기되는 이 유럽 진출설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양질의 클러스터가 구축된 곳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올린 영상에서 리쇼어링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던 겁니다. 중국 공장 도태, 적극적인 국내 투자를 주요 골자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불어서 텍사스 오스틴과 테일러에는 삼성전자가 이미 구축해놓은 반도체 인프라가 상당히 존재하죠.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TSMC도 미국 투자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므로 삼성전자도 미국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손을 잡고 테일러나 오스틴 근처에 하이닉스의 둥지를 트는 거죠. 삼성이 구축한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공유하는 방향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이지만 말이죠.
어찌되었든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현재의 상황에서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최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유럽 진출이 되었든 미국 투자 확대가 되었든 현재 제기된 중국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반도체 산업의 중추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때리는 현 상황에서 중국에 무게를 두고 산업을 발전시켜왔던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죠. 중국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장비 반입이 한계에 도달할 수도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에 중점을 두었던 이 제조 산업의 중심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반도체 사업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업체 측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